안녕하세요, CNC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릎의 외측면에서 발생하는 통증 중에서 발생 빈도가 꽤 높은 장경인대 마찰 증후군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슨을 하다 보면 회원님들께서 가끔 선생님, 무릎 옆쪽이 아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슬개골의 문제 또는 외측 측부인대와 연골통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장경인대 마찰 증후군일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전 연구 논문에 의하면 장경인대 증후군이 하지 손상의 22%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고할 정도로 발생 비율이 높은 질환입니다. 장경인대 증후군은 골반에서 무릎 관절 바깥쪽으로 내려오는 결합 조직이고요. 이러한 장경인대를 과사용하게 되면 무릎 관절을 우리가 구부렸다가 펴는 동작에서 무릎의 외측부에 통증과 불편감을 호소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무릎을 움직일 때 딸깍딸깍하는 연발음까지 유발하게 되는데 이를 장경인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해부학적인 위치를 보게 되면 골반의 장골능선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무릎 관절을 가로질러서 거디결절이라고 하는 경골의 외측 근위부에 부착되는 결합 조직입니다. 거디결절은 정면에서 봤을 때 이쪽이고요. 그래서 기능적인 움직임에 있어서 대퇴골이 과도하게 내전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기능과 그리고 무릎의 굴곡과 신전 시에 무릎의 측면을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장경인대는 어느 정도 선에서 둔근에서도 기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TFL, 대퇴근막 장근과도 근막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TFL 역시 짧은 스트랩처럼 생긴 근육으로서 장골릉에서 시작해서 지금처럼 장경인대에 삽입되어지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자료에서는 이 대퇴근막 장근이 연속체로 간주되기도 하는데요. 장경인대 마찰 증후군의 손상 원인은 대표적인 과사용 증후군으로서 반복적인 마찰로 인한 미세 손상이 원인이 되고요. 사이클 선수나 장거리 선수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달리는 지면이 평지보다는 내리막길에서 더 손상을 받기 쉽습니다. 이유는 이어서 손상 기전에서 함께 설명드릴게요. 장경인대 마찰 증후군이 발생되는 손상 메커니즘이 몇 가지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고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경인대 마찰 증후군의 손상 메커니즘은 고관절의 외전근의 약화 또는 불안정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보행 중에서 스탠스 단계에서 고관절의 내전 각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스탠스 단계란 우리가 보행 중에서 힐 스트라이크 단계에서부터 이어져서 지지 단계에 발가락이 떨어지는 이 토 오프 동작까지를 스탠스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때 고관절의 내전 각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릎을 구부릴 때는 장경인대가 대퇴골의 외측 삼가 부위 뒤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무릎을 펴는 동작에서는 외측 삼가 부위의 앞쪽으로 다시 넘어오면서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무릎의 굴곡 각도가 대략 20도에서 30도 정도의 각도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고요. 이렇게 반복적인 마찰로 인해서 발생되는 미세 손상으로 인해서 장경인대 마찰 증후군이 발생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일반 평지에서 달리는 동작보다 우리가 내려막길에서의 무릎 굴곡 각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평지보다는 내려막길에서의 장경인대 마찰에 대한 문제점이 더 커지게 됩니다. 장경인대 증후군은 사이클 선수들이나 달리기 선수들 중에서 특히 장거리 선수들에게서 외측 무릎 통증의 원인으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데요. 그 밖에도 오랜만에 운동을 오래 했다거나 과하게 오버트레이닝을 했을 경우에도 장경인대 증후군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운동 중에 이러한 무릎 관절의 바깥쪽이 아프다고 회원님께서 컴플레인을 하시게 된다면 우선 장경인대 마찰 증후군이 맞는지 평가를 해봐야겠죠. 자, 장경인대 마찰 증후군에 관련된 평가 방법 두 가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경인대 마찰 증후군의
첫 번째 평가 방법은 랜스 테스트입니다. 자, 지금처럼 두 발로 서 있는 상태에서 건축 다리를 지면에서 떼고요. 자, 왼쪽 다리를 뒤로 조금만 빼줄게요. 그리고 환측 다리로 체중을 실어서 원레그 스탠딩 자세를 유지했다가 무릎을 30도에서 40도 정도 구부려 달라고 요청을 하시고요. 이어서 다시 천천히 무릎을 능동적으로 펴주도록 합니다. 지금처럼 해당 각도에서 통증이 발현되면 측면 쪽으로, 통증이 발현되면 양성 반응입니다. 장경인대 마찰 증후군에 대한 두 번째 평가 방법은 노블 컴프레션 테스트입니다. 대상자를 바로 눕혀주시고 환측 무릎을 90도로 굴곡시킨 후에 대퇴 외측 상과 부위를 손으로 압박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상태에서 무릎을 천천히 신전시켜 주시면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무릎의 20도에서 30도 각도에서 통증이나 불편감을 호소하시거나 특히 평상시에 증상이 동일하게 발현되면 양성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장경인대 마찰 증후군에 관련된 평가 방법 두 가지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텐더니스 테스트라고 해서 통증이 발생되는 부위를 눌러보고서 압통 여부에 따라서 진위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간단하지만 너무 러프한 평가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배우신 랜스 테스트와 노블 컴프레션 테스트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해 보시고 양성 반응 시에 장경인대 마찰 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필라테스 동작을 함께 해주시면 완벽한데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장경인대 마찰 증후군이 있다면 가장 먼저 어떤 운동을 제공해 주시나요? 대부분 폼롤러를 이용해서 장경인대의 근막 라인을 우리가 이완시켜주는 동작을 진행해 주시는데요. 제발 급성기 때는 폼롤러를 사용해서 근막 마사지를 하지 말아 주세요. 오히려 염증이 더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마찰로 인해서 염증이 심해진 부위에 강한 압박을 통해서 누르게 되면 당연히 아프게 되고 염증이 더 증가될 수 있는데요. 폼롤러 마사지는 급성기가 지난 후에 시행을 하시거나 또는 장경인대에 직접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방향을 조금만 전 후방으로 옮겨주셔서 둔근의 근막 쪽이나 대퇴 근막 장근의 근막 방향으로 폼롤러 마사지를 시행하시는 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방법입니다. 마치 장경인대 근막 마사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둔근과 대퇴 근막 장근을 이완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오늘은 안전한 폼롤러 사용 방법과 장경인대 마찰 증후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필라테스 동작 두 가지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서서 안전한 폼롤러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는 가장 효율성이 높은 장경인대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장경인대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회원님들에게 장경인대 스트레칭을 집에서 자주 하시도록 교육을 하실 텐데요. 장경인대를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 자가 스트레칭 중에서 연구 논문으로 밝혀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장경인대 스트레칭을 위한 세 가지 비슷한 동작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자세한 설명은 지루해 질 수 있으니까 가운데 있는 동작을 통해서 최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바로 선 상태에서 문제가 있는 쪽의 다리를 뒤쪽으로, 건축다리의 뒤쪽으로 방향으로 넣어 주시고요. 양손을 머리 위로 길게 뻗어 주시면서 세 번째 동작과 같이 과하게 사이드 밴딩 하지는 말아 주시고요. 우리가 길어지게끔, 우리가 리칭 하듯이 팔을 머리 위로 길게 뻗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느낌은 손끝과 그리고 발끝이 서로 멀어지도록 길게 뻗어 주시면 됩니다. 해당 동작에서 일반적인 근육들을 스트레칭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긴 시간을 투자하시는 것이 좋고요. 대략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버텨주시고 다시 셋업 자세로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해당 동작을 20초 버티는 걸로 5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작은 장경인대 마찰 증후군의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동작인데요. 고관절을 안정화시키면서 외전근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스케이팅 동작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장경인대 증후군을 위한 스케이팅 동작은
기본적인 코어 강화는 물론 골반대의 안정화와 둔근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진행하고요. 안정적인 스프링 강도는 블루 스프링 하나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셋업 자세는 리포머의 플랫폼과 캐리지의 어깨 넓이로 발을 위치해 주시고요. 이어서 미니 스쿼트 자세를 취해 주시는데, 이때 플랫폼에 있는 다리 쪽으로 체중을 더 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둔근도 중요하지만 특히 사이드에 있는 중둔근에 자극이 갈 정도로 체중을 실어 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요. 지금처럼 둔근이 활성화된 시점에서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쉬는 호흡에 캐리지를 밀어주시고 마시는 호흡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자, 이때 플랫폼 위에 지지하고 있는 다리는 골반을 포함해서 뉴트럴 포지션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겠죠. 지금과 같은 동작을 10회씩 3세트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운동을 진행하시다가 통증을 호소하실 경우에는 비체중부하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지금처럼 사이드킥 시리즈에서 사이드 라잉 자세에서 렉서클 동작 역시 도움이 많이 되고요. 발끝으로 500원짜리 정도의 조그마한 원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토인 동작으로 10회 정도 서클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반대로 토 아웃 동작에서 턴아웃 시켜서 다시 10번 정도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해당 동작을 10회씩 3세트 해주시면 장경인대 마찰 증후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오늘은 무릎의 측면부에서 발생되는 장경인대 마찰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경인대 마찰 증후군은 운동선수들 뿐만 아니라 일반 회원님들에게서도 많이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도전하시고 변화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